네, 요. 아닌 겁니다. 자, 여기 이건 대본이에요. 연극 대본. 페이지 프린트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아니, 눈치 내가 잘 봤어요. 25페이지 25페이지면 제목은 결혼이에요. 결국, 제목 결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받아가 지원아. 오늘 피, 허리 위에서 사랑, 사랑, 나 사랑만 들어가는 거. 채연이는 안 다니는 거니? 자, 일단 봅시다, 우리끼리. 자, 줄거리도 없고 일단 그냥 나갑니다. 이 상황 설정은 미리 뭐 얘기해 주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채로 읽어서 너희들이 파악해야 될 거지만 아무것도 돈도 없는 가난한 남자가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한시적으로 돈을 빌려서 물건을 집도 빌리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결혼할 여자를 수소문해가지고 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이 남자가 꽤 부자인 것으로 여겨요. 앞으로 와서 봐. 앞으로 여기 책상. 어? 잘 보이네. 그러지 마. 일로 와. 갑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서 그래서 물건마다 빌렸는데 구두도 빌리고 넥타이도 빌리고 뭐 양복도 빌리고 집도 빌리고 기타 등등 다 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각 물건마다 제한 시간이 다 달라요. 왜 빌렸는데요?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뭔가 있는 척 해가지고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사기 결혼. 와우. 이게 됐니? 자,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돌려준다. 요 행동을 잘 보시면요. 관객과 관객의 극중 개입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펜을 바꿔. 왜 찾아볼까? 네임이 뭐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 따지면 원래는 무대와 객석은 분리돼 있는 게 대원칙이에요. 무대 위의 공간과 객석은 물리적으로는 바로 손 닿을 수 있지만 아니 찾아가서 앞으로 다가서 닿을 수 있지. 그런데 문제는 무대와 객석을 완전히 분리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뽀로로 어디서 사는지 아니? 뽀로로 사요. 뽀로로 어디서 사냐고요? 응. 뽀로로 어떻게 사요? 극중에서 아니 걔그 남극말. 사는 곳. 그치. 어쨌든 극지방이지. 근데 연극을 한다고 쳐봐. 무대 위에서 우리나라에서 극지방이야? 근데 무대 위는 뭘로 설정돼? 극지방으로 설정되잖아. 그런데 객석은 어디야? 대한민국이잖아. 이해되냐 무슨 얘기인지? 네. 실제로 보통의 연극은 객석과 무대가 분리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작품에서는 배우인 남자, 소설 속의 캐릭터가 아니 연극 속의 캐릭터가 관객에게 가서 넥타이를 빌렸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아, 관객에게. 그러니까 진짜 관객한테 가서 문물을 그 빌리는 거예요? 넥타이를 빌려서 넥타이를 메고 한시적으로 있다가 시간 되면 돌려준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연극에 동참시키는 거죠, 관객들을. 빌린 걸 되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나지막하게 중얼거린다. 무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여기서 점이 뭐예요? 어 원래 사는 물건 외에 덧붙여서 더 주는 게 덤이죠. 덤앤더머의 덤이 아니라 이때 덤은 당신의 별명이 됩니다.
뭘 이렇게 나부리고 다시 올려야 돼. 자, 필기하면서 따라오세요. 여자가 묻습니다. 거기서 뭘 하죠? 여자는 무대 위에 있는데 남자는 객석에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연극의 상황을 떠올려야 됩니다. 남자, 덤,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다가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온다. 뭘 하고 계세요? 덤, 저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가난한데 여전히 자기가 부자인 걸로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아직도 사기꾼 행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됐습니까? 했더니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그럼 여자는 지금 남자가 하는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자이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오늘 처음 선을 봤는데 벌써 어깨에 기대는 사이가 됐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하인이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누군데 도대체? 두려워하는 남자 왜 두려워해? 그 꼴을 여자에게 보이고 싶어 하진 않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걸요 이미. 난 지금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해요. 하인이 남자에게 덤벼든다. 그래서 소주머리를 뒤져서 소지품을 몽땅 털어간다. 뭐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자, 이 하인은 시간이 되면 물건을 회수해가는 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면 물건을 회수해가는 역할. 그래서 소유를 한다라는 거, 뭔가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시간적 제한이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 거예요. 이 하인은 이 집 주인의 하인입니다.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도 아직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여자는. 그렇습니다, 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없이 많은 것이 떠나갔습니다. 뭐 놀랄 건 못 되지요.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를 몽땅 되돌려 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덤. 나는 고양이 한 마리를 길러봤었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고,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덤, 덤, 덤.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덤, 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뭔가를, 자, 시간이 되면, 봐봐. 나무는 가을이 되자 나뭇잎을 돌려줬고, 고양이는 늙어가면서 시간이 되자 생명을 돌려줬습니다. 요게 진실이라는 거죠. 시간이 되어, 시간이 되면 되돌려주고. 시간이 되면 되돌려준다는 사실. 이것이 남자가 발견한 진실인 겁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중략, 중간 내용 생략된 거예요.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도대체 뭔데?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쪽지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것이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드디어 어, 남자는 사실을, 진실을 밝힙니다. 여자 충격을 받는다. 드디어 여자도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 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이 한이바람도, 어쩌면 여기 있는 나마저도 당신마저도 잠시 빌린 것입니다. 말 잘합니다. 사기꾼처럼 사기꾼답게 모든 건 빌린 거래.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씻는다.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와서 씻는 행동은요, 대단히 과장된 소품의 현실적이지 않은 소품의 사용으로 이제 빌린 시간이 다 됐음을 그리고 분위기, 긴장감을 조성하는 소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혜린아 보고 있어? 듣고 있지? 자,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 어쩌면 저 망설여요. 왜? 아니, 사귀고 있는 거 알았으면 뭐 해야 돼? 두 말 않고 관계 끊으면 되잖아.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기꾼이라는 걸 알기 전에, 이미 호감을 가지게 됐고, 사기꾼을 알고서도 그 호감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자, 봅시다. 탁상 위에 사진들을 쓸어서 모아 여자에게 주면서 뒤로 좀 전달줘. 자,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이 사진 세상이 뭐지 도대체? 갑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 장. 젊을 때 사진 한 장, 그 다음 것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그럼 여기 탁자 위에 사진 세 장은 그 젊을 때, 그 다음 늙고 나서의 사진 같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 위에 사진은 뭐냐면 탁상 위의 사진은 여자가 갖고 온 건데 자기 엄마의 사진입니다. 엄마도 어떻게 아이를 낳냐면 사기꾼한테 속아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여자를. 그래서 엄마가 여기 지금 선보러 올 때 자기 딸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사기꾼이랑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그 맹세를 하고 왔는데 부잣집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빈털털의 사기꾼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겁니다.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니. 천천히 슬프고 낙담. 낙담이 뭐니? 자, 실망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자, 왜 실망한 거예요? 기대에 찼다가 이 사람 부자입니다. 이 실망은 또 마음에 좀 있는 거지 남자한테.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작별에서 문 앞까지 가. 잠깐만요, 덤. 먼치 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가시는 겁니까? 나를 두고서. 야, 보통 여자가 마음이 없었으면 이렇게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 닫고 나가죠. 덤으로 내 말을 좀 더 들어봐요.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 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자, 모두들 덤으로 잠깐 빌렸죠. 뭐, 이 세상의 모든 건 잠시 빌린 겁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가지고.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소유한 모든 것은 진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이다.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각자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고 수명이 닿으면 우리도 죽겠죠? 언젠가? 죽게 되면 다 뭘로 돌아갑니까?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게 물질적인 요소들.
화장을 하든 땅에 묻든 썩어서 사라져서 흙과 다른 성분들로 흩어지겠죠. 우리가 너네 옛날 드라마, 유명한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작품 제목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있니? 네. 어? 넌 언제 땐데 그거 본 게? 네? 몇 학년 때인데? 저는 안 봤는데요. 지우는? 그냥 최근에 봤는데요. 최근에? 아니 그거 KBS에서 무료로 해준다니까 불려했는데 화질이 너무 구려서 못 보겠습니다. 음. 그 태양의 6년도에 군대잖아요. 맞아. 태양의 후예라는 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빛이 나는 어떤 것의 후손이란 뜻인데, 근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태양의 자식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우주에 흩어져 있는 가장 많은 물질적 요소는 수소, 그리고 질소입니다. 네. 수소와 헬륨이구나, 헬륨. 그런데 우리가 태양처럼 타고 있는, 빛을 내면서 불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별이라고 부르는데, 별이 자기 연료를 태우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해요.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높은 온도 압력으로 폭발할 때 그 폭발을 할 때 뭐 하냐면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무거운 원소들이. 철 이런 것들, 마그네슘 이런 것들, 원소들 중에.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무거운 원소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피에도 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거 본 적 있어요? 네. 녹슨 색의 컬러랑 우리 피 딱지 굳었을 때 색깔 컬러가 유사한 겁니다. 왜요? 피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아둘게. 우리의 몸도 그래서 과거에 별로 빛났던 것이 폭발해서 우주에 그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면서 흩어졌다가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지구를 형성한 겁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형성되고 이 지구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한 거죠. 우리 죽고 나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다른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자원으로 쓰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은 선조들의 어떤 부분적인 원소들이었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가볼게요. 언제나 영원한 것이 아닌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 속에 한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켜. 이건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셔요. 덤.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 그래서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빌려서 지내는 한 아끼고 보듬고 보살피겠다라고 사랑을 얘기를 하고 마는 거죠. 자,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풀어봅니다. 1번부터 3번. 어, 자, 문제 풀어볼게요. 집중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혜린아, 나중에 지금은 요거 좀 하자. 응? 근데 얘네는 처음 손을 본 날에 바로 결혼 고백을 한 거예요. 나도. 왜 선의 목적이 뭐야, 여기서? 지금과 달라. 선의 목적이 뭐야? 연애하려고. 그치, 그지. 근데 여기는 아니야. 제목이 뭐지? 결혼하기 위해서 선본 거야. 찍을 거야. 내 다른 데 뭐야? 몰라. 써도 있잖아 봉투에. 그냥 플레이 그 파워 게스트에 있는. 아 플레이야 그래. 플레이 아니야.
알았어. 남자가 외모 때문에 여자를 사랑해? 그건 아니지 않나? 응. 그치, 아니지. 그래. 소름 다 최근에 며칠이요. 아니야? 맞지 않아? 내가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때문에 사귀는 거야? 아니, 이게. 근데 그럼 왜 굳이 빌려가지고 그래? 모르겠다. 예쁘다는 말이야. 예쁘다. 안 나와. 기억 나무 니은 고양이야. 기억 나무 니은 고양이? 응. 5번 아니야? 4번 아니야? 자연 친화적인 정서. 아, 그러네. 아? 맞지 않아? 이렇게 쉽게 인정한다고? 5번이야. 해가지고서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근데 주제랑 관련된 건 상관없지. 아니, 소중한 것을 되돌려주는 건 아니. 아, 그치. 4번이잖아. 내가 아니래? 내가 아니라고 없고. 이게 나 신고해서 5번 너무 길어. 어? 김치의 특무대장치, 특별한 무대장치. 맞추었다. 이 생각. 준혁이 다 풀었니? 가볼까요? 지원이 다 풀었어? 자, 채점합니다. 자, 잠깐만. 지원아, 언니 집에 있어? 스카 갔어? 자, 채점을 한번 해보죠. 자, 1번에? 1번. 1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절하죠. 2번의 답은 4번. 아닙니다. 3번. 기억이 뭐지, 기억? 나무, 니은, 고양이. 나무랑 고양이. 걔네들은 뭘 설명하는 거야? 일정한 시간이 되면 고양이는 생명을 돌려주고 나무는 이파리를 돌려줬죠. 이 세상에 영원히 가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결국 내가 가진 건 돌려줘야 한다는 걸 얘기를 하죠. 맞네. 5번이네요. 어? 이건 자연 친화가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소중한 것들이라고 얘기한 적으로 나무랑 고양이가 자신에게 소중하다고 언급한 적 없잖아. 아니지. 그게 아니라 나무는 나무에게 뭐가 소중해? 나뭇잎이 소중해. 그것을 나무는 자기의 소중한 걸 돌려주죠. 고양이도 고양이에게 뭐가 가장 소중해? 자기의 생명이 소중하죠. 그걸 돌려주는 거죠. 그걸 사례로 든 겁니다. 뭐라고? 장기? 자, 봐. 3번의 답. 3번. 아쉽습니다. 네? 3번의 답은 3번 아니에요. 그럼 뭐요? 관객석을 거니, 아니. 관객석을 거니는 건 특별한 무대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언급하자. 아니, 무대에서 관객석을 이렇게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게 무대 장치가 필요하진 않지. 타인이 남자뿐만 아니라 관객에게도 말을 거는 것으로 보아. 조금 맞는 거. 관객을 급증 사건에 몰시. 잘 봐봐. 하인 잘 찾아봐. 하인은 남자한테 말 걸어요? 관객에게 말 걸어요? 아닙니다. 안 겁니다. 진짜 나 아니, 본문을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요. 하인은 뭐만 하냐면요. 뺏어가요. 하인은 행동만 합니다. 위압적으로 걸어만 와요. 대사가 없어요, 하인은. 하인, 봉투를 내밀어요. 말도 안 해요. 봉투 내밀어서 나가라는 쪽지만 건네줘요. 하인 험악하게 이렇게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행동으로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작품 가보죠. 제목은 흐르는 북. 네. 말이 이상하죠, 제목이? 네.
줄거리는 없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채윤이는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자, 아들 옆에서 아들. 등장인물은 동그라미 칩니다. 항상 소설.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 처음 보는 단어죠. 비난, 질책, 꾸짖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 꾸짖는 거, 혼내는. 그 눈빛을 내쏘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자, 민노인이 그러면 뭐예요? 민노인의 입장에서 며느리가 갑자기 며느리가 되게 신기합니다. 시아버지 민노인에게 뭐 하고 있어요? 비난의 눈빛을 쏘고 있어요. 건방지지. 예의 어긋나는 거잖아. 왜 도대체 왜? 내가 소설 읽을 때 어떻게 읽어달라 그랬어? 상황을 영화처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말과 행동을 왜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것. 좀만 더 인물 관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봅니다. 인물 관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민노인이 있는데 민노인은 누군가와 결혼했겠죠. 그 사이에 자식이 난 궁금해. 얘들아, 난 궁금해. 아들은 누굴까? 며느리. 이런 거 얘기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달해주는 사람이 영화의 해설가. 카메라맨이자 감독이자 해설자 같은 건데 소설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 아, 서술자. 서술자라고. 서술자는 민노인을 포커싱 해가지고 민노인 입장에서 여기를 찍고 있는 겁니다. 1인칭 시점은 아니에요. 누가 카메라 들고 있는지 몰라요. 다음 다시 봐. 이때 아들은 누굴까? 민, 민노인의 아들. 민노인에게 며느리고 그 옆에 아들은 며느리의 아내. 며느리의 뭐라고? 며느리의 아내. 며느리의 아내가 무슨 뜻이야? 남편 아니야? 그니까. 며느리의 아내는. 잘해서 여기 아들 그 아내는 며느리로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민노인에 대해서 불만 섞인 비난의 눈빛을 보내요. 왜 그러냐? 그렇지. 이게 문제인 거야.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애들이 있니? 없구나. 가볼게. 아들 내외는 뭐예요? 부부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이때 아버지는 누구 얘기합니까? 집중해봐. 인물관계. 여기 아버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야 걔가? 여기 봐봐 인물관계. 아들. 아들 부부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길 바랬다. 이때 아버지 누구야? 오케이. 여기가 아버지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때에도 그쪽에다가 붙여 넣겠죠. 붙여 넣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에서 민노인 얘기예요.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길 바랬다. 그 말은 민노인은 보통 노인네가 아니란 뜻이에요. 보통 노인네가 아닌. 도대체 어떤 점이 보통 노인네가 아닌 거지? 가봅니다. 아버지의 부기,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 허랑방탕한 건 뭔지 아십니까? 헛되게 놀기만 하면서 산 삶.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 말이 어렵습니다. 아들의 사연. 사연보다는 경력이라고 합시다. 아들의 경력에. 세련된 입신, 출세입니다. 출세를 잘했어, 아들이. 근데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 북이나 치면서 산 거야. 한평생. 한평생. 아버지는
북이나 치면 살았어요. 북만 체크를 할까? 옛날에 북을 친다는 건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제대로 된 직업 없이, 풍물놀이패를 따라다니면서 전국을 떠도는 삶입니다. 집을 아빠면, 가장이 됐으면 집에 생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고. 떠도는 삶을 살았던 삶이었던 거죠. 누가? 민노인은.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그런 삶이 출세를 좀 잘한 아들의 입장에선 그런 아빠가 단점이 되는 거야. 더 갑니다.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어, 관두고, 뭘 해요?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 한 민익태. 누구야? 민익태가? 민노인의 이름이야. 이름은 민익태. 계속 추가해서 정보 누적할게요. 모든 소설은 추리소설 같은 거.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부른 민익태. 그러니까 젊을 적에 어떻게 지낸 거야? 젊을 때 어떻게 지냈냐? 가정을 돌봤다, 안 돌봤다? 자, 가정을 안 돌봤다. 그리고 모두 했다? 아편쟁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편 모르는구나. 너네 아편 전쟁이라는 거 역사에서 못 배웠어? 세계사 이런 거 배울 때? 세계사를 아직 안 맞다. 마약입니다. 대마초바도 세요. 펜타닐은 너무 심합니다. 그때 당시엔 펜타닐 없었어요. 양귀비 열매를 뭘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정제해서 아편, 마약까지도 했었던.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는 그와 아들의 단절. 그래 지금 누구와 누가 갈등하고 있어? 자, 민노인과 그 아들은 대단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민노인을 미워해요, 지금 보니까. 어릴 적에 자기를 잘 돌봤어? 안 돌보고 떠돌아다녔어. 엄마 고생시키고. 그리고 다 커서도 자기가 성장해서 성공했는데 민노인이 들어와서 살면서 뭐해? 북을 또 계속 치고 있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아들 편에 서 있는 게 누가? 며느리도 같은 편으로서 있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게만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민노인이 민노인은 며느리는 솔직히 민노인에게 피해를 보지 않았거든. 근데 민노인에 대한 며느리도 별로 안 좋은 감정으로 쏘아보는 걸 민노인도 그런데 억울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해는 해. 이해는 해. 자,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늦게 늙어서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는 마누라의 눈에도 아내가 살아 있었나 봐, 당시에.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은 없었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있을 시절은 이때 할망구 마누라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미닉테 아내. 여기에서 지금 계속 뭐라고 지칭하냐? 뭐였지? 할망구 또 뭐라 그랬지? 옆 마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잘 따라와. 추리소설처럼 읽어. 이 실화는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주어 견디기가 좀 쉬웠는데 아내가 그래도 아들이나 며느리의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 방패막이가 돼준 거야 그래도 좀.
나를 싫어하긴 했어, 아내가. 외톨이로 남으면서부터 운신하기가 수월치 않았다. 뭐예요? 아내는 죽었네요, 먼저. 죽고 이제 혼자 되고 나선 자식들의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시선이 너무 노골적으로 변한 겁니다. 저가죠.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이때 날씬하다는 건 어, 성공한 대외적으로 성공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그러니까는 아들은 최대한 아버지를 소외시키고 싶어. 가족의 생활에서 분리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다? 싫어. 자기의 출세에 부담되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 자꾸. 나야. 자기가 힘들게 살았던 고통. 아빠 없이. 공략. 넌 더 가봅시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대단히 불만이지? 대화 중입니다.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나가, 자,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얘기하는데 할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너는 누굽니까? 아들. 아들. 누구의 아들? 미니페 아들. 미닉테의 아들은 얘인데요. 네. 예. 할아버지입니까? 봐봐. 아들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이에 누가 생겼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하는 말? 처음에 이 말은 요 말은 이 말은 미닉테의 아들이 하는 말. 민노인이라고 할게. 아들이 하는 말. 이건 누가 하는 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는 입장. 깜짝이야. 자,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근데 나는 아빠랑 같은 입장이고 싶진 않다는 얘기야. 얘가 아들이 자식이 좀 똑똑하네요. 여기 보세요. 네. 이건 누가 하는 말이다? 아들 아들. 그래, 아들이 아들. 손주라고 할까 그러면? 손자가 한 말이에요. 민노인의 손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특하구나. 이건 반어적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 니 잘났다. 어?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와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아빠가 지금 이렇게 사이 안 좋게 지내는데? 지금까지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아,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뭐가? 할아버지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래. 왜?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없었으니까 화해할 거리도 없다. 얘 손자는 할아버지랑 사이가 좋아. 어. 와. 근데 아빠는 이 사이에 껴가지고 아빠는 그럼 자기 아들이 할아버지랑 자기 아빠랑 친하게 지낸 게 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감히 내 편이 안 되고. 음. 할아버지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 똑똑하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의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건 역사의 의미 아닐까요? 야, 이 자식 봐라. 자, 이 전 세대끼리의 갈등은 누가 누구의 갈등? 누가 누구의 갈등? 아빠 미니테와 아빠랑. 좋아, 그러면 할아버지와 손자 입장에선 누구의 갈등? 아빠. 아버지의 갈등, 자기. 이번엔 다음 세대의 쾌적한 만남은 누가 누구의 만남?
오케이. 할아버지와 손자의 만남, 자신과의 만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음. 비록 전 세대의 갈등이 있어도 그 다음 세대와 화해가 가능하다는 소설이에요. 가볼게요.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아들 이름 성규. 자, 성규 이름 붙일게요. 성은 뭐야? 성은? 민성규. 야, 옛날엔 요 정도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심하게 때릴 수도 있어. 옆에 있던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아,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하면서 며느리 누구야 지금? 엄마인데? 성규 엄마인데 어, 엄마도 아들 내면 이렇게 말대답하는 게 꼭 꼴보기 싫은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 죽은 목소리가 왜 풀 죽었을까? 뺨 맞아서 그렇지만 부모님에게 미안해서. 왜지? 왜냐고? 손이 말안 붙어. 어, 올바른 생각이긴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에 반대하면서 얘기했어. 꽤 괜찮은 작품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똑똑하지. 아들이 똑똑하지. 한 문제 딸렸습니다. 이거 실제 수능에서 나왔습니다. 고3들이 풀었던 근데 이거 풀고 뭐예요? 작가시죠. 네, 문제. 시탈. 감사합니다. 문제 풀어봐. 한 문제야. 네. 빨리 찾아봐봐. 그리고 내가 보지. 이거 어떻게 있는 이거 아니야? 이거는 꼭 다시 여기다. 어. 빨리 찾아봐. 5번이야. 5번이래요, 쌤. 그냥 1번부터 4번 더 안 된 것 같아. 5번은 아직 읽어보지 않아. 그래요? 네, 답은 5번입니다. 자, 이것만 얘기해 볼게. 하고 잠깐 쉽게. 특정 인물의 시선이면 누굽니까, 여기? 미니케. 민노인이 중심 인물이에요. 민노인의 시선. 니은,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는 건 줄거리로 제시하는 겁니다. 네, 요약적으로 제시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네. 반언어적인 발화는 뭐냐면 행동과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몸짓, 표정, 제스처, 바디랭귀지 등을 얘기를 합니다. 아, 잘못 썼어. 이게 아니야. 이거는 반언어적인 표현이야. 네? 뭐가 다른 거? 단언어. 얘는 반어. 얘는 반언어. 언어의 절반의 성격. 이것도 아니야. 계속 설명한 게 다 틀렸어. 다시. 모르겠어. 비언어적 표현이야. 아, 쏘리. 이런 실수를 계속 하다니. 이거 아니야. 얘 아니야. 반어적인 거. 너 수능 100점 받을 수 있다니. 잠깐 쉬었다 합시다.